네,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재외동포와 1000만 도시를 열게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유치 과정은 어땠는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울과 경합이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인천과 서울이 어디가 적합하냐 하는 문제. 사실 인천으로서는 이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편의성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예. 또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수도이고 또 외교부가 있고 각국 대사관이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갖고 상당히 이 논란이 많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론은 인천의 재외동포청이 유치됨으로 인해 갖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들을 위한 업무, 그다음에 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세계화 이런 전략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 소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게 조금 지연된 이유도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은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공약사항이고 또 이것을 법제화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최종 결정까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의 인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네. 또 여기에는 전폭적으로 우리 300만 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인천에 유치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두 응집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돼서 저는 300만 시민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또 재외동포들의 지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세계 72개국 한인 회장단 약 400여 명이 인천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저는 한 3일 동안에 걸쳐서 이 회장단들을 만나고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왔을 때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포들은 인천이 정말 이런 소중한 지역이고 미래에 적합한 재외동포청 최적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온 재외동포 회장단들 또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마다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가령 유럽 같은 경우 25개국 한인 회장들이 모두 지지를 했고 물론 재외동포 첫 이민의 종착지였던 하와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와이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120년 전에 인천으로부터 첫 이민을 간 하와이 교민들은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또 기타 다른 많은 외국의 한인 회장단들도 인천에 대한 지지를 해준 것이 아주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네. 네. 유치전이 정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천으로 결정된 이유를 좀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성, 예. 120년 전에 인천을 출발한 이민자들이 하와이 도착해서 대한민국 이민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은 그래서 이민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와이로 간 이민자들에 의해서 모국의 독립운동 자금도 모았지만은 바로 인하대학교가 그 당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인천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입니다. 네. 그만큼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또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예.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천공항이 있다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경쟁력입니다. 바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나가게 되는데 이런 접근성이야말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또 편의성 인천은 이미 국제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15개 국제기구도 있고 5개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가 단순하게 민원 차원의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재외동포들이 마음껏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 또 의료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이제 웰컴 센터도 둬서 재동포들이 인천을 그야말로 우리의 뭐 마음의 고향이자 정서적인 거점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대단히 크고 물론 여기에는 재동포들이 그야말로 인천을 원했고 또 300만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었고 이건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사실상 나옵니다. 이런 것이 큰 힘이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민선 8기 시장 취임을 해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의 이 세계화 전략 그리고 인천이 큰 세계 속에서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전략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졌고 앞으로 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해서 차근차근 추진돼야 될 많은 정책들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이번 유치에 있어서 인천이 내세운 명분 논리에 굉장히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서비스 지원센터죠. 서울과 인천 공항에 나눠서 이제 세우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달리 좀 보셔야 될 게 예. 재동포청 뭐 본청이 있고 지청이 있는 게 아니라 재동포청을 인천에 두고 네. 모든 기능과 업무를 다 거기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민원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다만 그 서울에도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의 경우에선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서울에도 민원실을 일부를 두어서 네. 이 재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은 이미 인천국제공항에도 이런 행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서울에서도 민원 편의는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지 이원 체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청사가 인천 어디에 두게 되는 겁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지금 청사는 이제 우선은 현실적으로 6월 5일 날 개청이 될 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청사와 관련돼서 각종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업무 처리에 용이한 환경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왔고 지금 물론 청사 결정은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지금 실사 다녀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송도, 뭐 영종, 청라 이런 국제 도시에 다 후보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그 현실적인 가능한 입주라든가 이런 여건을 봐서 이제 지금 송도가 유력한 거로 지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재배동포청을 인천시에 유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동포청이 이제 인천에 유치됨으로 인해 갖고 750만 재동포들은 드디어 대한민국의 자신들의 그 활동과 또 미래의 어떤 그 동포로서의 대한민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인천은 300만 시민에 750만 동포가 함께하는 1000만 시민을 품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1000만 도시 인천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뭐 업무 편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재동포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 재외동포들, 즉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화상들에 의해서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오늘의 홍콩과 싱가포르를 만들 수 있었듯이 네. 바로 인천은 이제 75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살려서 바로 이런 한상 네트워크. 그래서 인천에서는 지금 웰컴 센터 그리고 한상 비즈니스 센터를 함께 두면서 이것이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재동포들도 이제 인천은 그야말로 예. 고향같이 되고 정서적인 이제 어떤 기반을 갖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재동포청은 굉장히 큰 앞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